송강용 수석은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당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송강용 전 수석의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부당 수정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당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송강용 전 수석의 논문 표절, 수당 부정수령 등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청와대 수석의 석 달 만의 사퇴라는 웃지 못할 촌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강용 전 수석의 사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아주 이례적으로 송 전 교육문화수석 사퇴 관련 설명 자료를 청와대는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송강용 전 수석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민정수석은 왜 있습니까? 후보자가 써낸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역할이 민정수석의 임무입니다. 임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겁니까?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도대체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비리 혐의자인 줄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에 앉혔다가 문제가 커지자 사퇴시키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청와대의 민낯,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단순한 누수를 넘어서 인사 싱크홀이 되었고 대국민 사기 행각으로까지 비춰지는 이러한 인사 참사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모든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께서 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발 낡고 낡은 수첩 이제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즉각 개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잘못으로 바닥난 나라살림, 그것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지갑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데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가 아니고 부자 증세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담배 한 갑을 4,500원이 아닌 45,000원에 산다는 말인 겁니까, 그럼? 이것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자 감세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지속된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금은 대폭 줄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는 늘어났다는 사실에는 눈 꽉 감고 이 정권은 염치 없게도 다시 세금 부담을 서민만 떠안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일방적인 서민 증세와 무책임한 세제 개편 강요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제 정상화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부자 감세 맞짱 토론에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피와 낙하산 적폐 해결을 외쳤는데요. 그 빈자리를 선대위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박들, 박피아의 영전 행렬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신임 감사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았던 김순견 전 새누리당 경북 포항남 울릉당협위원장, 아주 깁니다. 울릉당협위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정기술은 원전 정보 유출이 확인되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이 전문성도 검증되지 아니하고 원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을 감사로 내려보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보훈성 낙하산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의 공공기관 중에 약 40% 가까이가 정치권 출신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업부뿐이 아닙니다.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전문성 없는 일부 정폐하 인사들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겨우 1년 반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러한 낙하산 행렬들이 이어질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고 전문성과도 거리가 먼 이러한 정치인들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중에는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광피아 척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 선출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김성주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 선출은 어찌 보면 보훈 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활용점정인 것 같습니다. 송광용 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서 더욱 허탈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총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김성주 회장은 스스로 고소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비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설치되어 현재 활동 중인 몇몇 특별위원회에 대한 재설치 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설치된 특별위원회를 재승인했습니다.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미경 위원장을 했고요.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 위원장,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장으로 야당 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조정식 위원장을, SNS 유언비어 대책위원회는 김현미 위원장을, 그리고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는 김용익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원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에는 김성건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전대책특위는 문재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당내로 구성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오늘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원혜영 의원님을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현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